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스냅이 어닝 쇼크로 39%대 폭락하면서 주요 기술주와 증시를 다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87% 좀 크게 부담을 가지면서 밀렸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도 증시는 빅 이벤트와 함께 변동성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죠. 네, 이번 주 저희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스냅발 쇼크로 인해서 실적에 좀 타격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주말 사이 뉴욕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었는지 지금부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모아드릴 거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장은 지난주 흐름이 다 괜찮았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어요. 지난주 4거래일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다우지수는 2.4% 올랐고요. 나스닥 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거래일 동안 무려 8%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장 모두 다 내려간 건데요. 나스닥의 1.8, 필라델피아 2.5% 빠진 정도 폭을 본다면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다라는 시각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는데요. 스냅과 시게이트의 어닝 쇼크 소식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됐고요. 반면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표가 부진했고요. 이로 인해 차익 실현 욕구가 등장을 했고 이번 주는 또 FOMC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강하게 확인되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죠. 스냅이 금요일 새벽에 저희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장중에 시간 외에서 26% 빠지고 있습니다. 전달드렸는데요. 결국 정규장에서 40%나 빠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냅은 디지털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스냅의 가이던스 부진, 결국 다른 업체들도 광고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번진 거죠. 알파벳과 메타, 핀터레스트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스냅에 대해서는요, 해외 IB 13곳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춰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알파벳과 메타 실적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분명 광고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스냅에 투자하는 돈을 만약에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조인다면 차라리 조금 투자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알파벳이나 메타와 같이 큰 곳에다 투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은 견조할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알파벳과 메타는 스냅보다 재무 건전성이 좋고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으로 가보면 한동안 반도체주 올라갑니다. 5거래일째 올라갑니다. 이런 소식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결국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하락으로 반도체 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이 시게이트에서 촉발이 됐는데요. 시게이트라는 업체, 이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데 이 업체가 생산 계획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반도체와 컴퓨터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강하게 나왔지요. 시게이트는 8% 밀려났고요. HP나 델 컴퓨터 빠졌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차익 실현 욕구 속에 같이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업체들 일부들도 실적이 나올 거라서 그 영향 받아가는 흐름이고요. 발표된 지표도 좋지 못했는데요.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많이 들어보셨죠? 이 PMI 지표가 50 이상이 되면 경기 확장 국면, 50 이하면 경기 축소, 위축 국면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유럽 종합 PMI가 먼저 발표됐는데 49.4를 기록했어요. 이게 6월 달에는 52.3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한 1포인트 정도 줄겠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 감소폭이 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7월 제조업 PMI 미국에서 52.3, 2년 내 최저치지만 그래도 50은 지켜냈다라는 평입니다. 반면에 이쪽 서비스업이 문제였는데요.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한 70%가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PMI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6월 52.7 대비해서 7월 47까지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이런 사태는 금융위기 때나 있던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은 여행과 항공과 같은 서비스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던 시기여서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다시 촉발이 된 거죠. 이 우려감들도 역시 이번 주에 일정을 통해서 상쇄를 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 미국 일정 체크를 해봤더니 이번 주는 휴가를 갔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바쁩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뭐 준비 시간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월요일 일정은 별로 없는데 화, 수, 목, 금 일정입니다. 주요 일정만 조금 추려본 거예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쓴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뭐 GM부터 맥도날드 또 방산 쪽에 레이시온 실적 나올 거고요. 포드, 퀄컴, 메타, 화이자, 애플, 인텔, 아마존 등의 실적 내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에너지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일정상으로 보시면 FOMC 회의가 목요일 새벽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75bp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날 저녁에는 2분기 GDP가 나올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경기 침체에 좀 예민한 상황이라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거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물가지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과 ECB의 다음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국 바쁘다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체크하고 우린 한국도 체크해야 되니까요. 오늘 다행히 큰 일정 별로 없고요. 화, 수, 목, 금으로 실적 줄줄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어디인가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수요일은 LG그룹주 나오는데 이 수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수 물량 해제 있습니다. 물량 다수니까요. 이게 풀릴지 그 여부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목요일은 이슈가 됐던 성일하이텍이 상장하는데 공모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후에 뭐 조금 작은 화재 소식이 있었는데 잘 처리가 됐을지 상장에 영향이 없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장에는 조선주들의 실적 쏟아지니까요. 같이 점검해 나가시죠. 자, 오늘 일정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요 4대 테마 지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차세대 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4가지 4대 테마 지수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관련한 신기술 테마입니다. 자율주행이나 혹은 도심 항공 같은 이쪽에는 LG 엔솔이나 한국항공우주 등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거래소는 이러한 테마 지수가 나올 때마다 코스피 200 대비에는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라라는 입장입니다. 뭐 지켜보죠.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소식 있었죠.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과거 에볼라, 지카, 코로나 때 있었던 비상사태를 원숭이 두창에도 결국 적용을 시킨 거죠. 이를 두고 종목 토론방이 뜨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가 조금 확대됐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해서 진단키트주가 또 간다. 아니다. 이거 다 알던 내용이다. 이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등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종토방에서 나왔던 이것이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함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장 흐름 복귀해보면 테마주 작은 것들 제외하고는 방산주가 제일 강했어요. 네, 맞습니다. 방산주가 말 그대로 불금을 제대로 불태운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화산업이 상한가 마감했고요. 현대로템 20%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대, LIG 넥스원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방산주의 강세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차트를 열어볼까요? 그동안 사실 방산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뭐 아니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이다, 나토 정상회의 개최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잘 가다가 이러한 이 재료들이 소멸이 되면서 6월에 전고점을 딱 경신하고 나서 쭉 밀렸습니다. 그동안의 주가는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20% 내외로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최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원전과 방산 수출 관련해서 성과를 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방산 모멘텀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건 바로 무기 수출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177%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함정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이 성장세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액도 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에 또 올라갔어요. 이러한 지금 여러 상위권에 좀 속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K무기 잘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방산업체들의 매출도 늘어나면서 올해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이길 것이다,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굉장히 굵직한 그런 수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4조 규모의 천궁2를 수출 계약을 성공했고 올해 2월에는 2조 규모의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이 폴란드 쪽으로 19조 원에 달하는 K무기를 수출한다, 계약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오는 27일에 체결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될 텐데 현대로템은 K2 전차 1000대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좀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 정도의 의견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수출 계약이 성공되면 전고점 수준까지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단기 납품이 아니라 최소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 중기 프로젝트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뭐 해외 방산 수주 공백이라던가 재료 소멸 등의 주가에 조정을 주는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방산과 B2B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적 실적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LRG 넥스원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도 밸류 매력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오늘 창의스픽 한번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네. 이게 한 3일 전쯤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하나그룹이 방산 부문을 통일한다, 뭐 이런 통합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꿈꾸고 있다라는 기사가 막 나왔었는데 일단 전해진 바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한화 디펜스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주 한화의 일부 방산 부문을 함께 통합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기업 가치를 위해서 재고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달쯤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저희가 또 후속으로 브리핑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네. 종목 브리핑할 때 요 사업부 다루고 요 사업부 다루고 해서 맞아요. 조금 뭐가 힘들기도 많아요. 한데 네. 이렇게 한 통으로 해주면 오히려 저희는 방송하기 좀 네. 편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 듭니다.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IT 부품주 요즘 뭐 하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부품주 얘기 살짝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금요일에 장 끝날 때쯤에 나왔던 리포트가 꽤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신한금융의 리포트였습니다. 내용을 좀 많이 전해드릴게요. 일단 IT 부품 쪽이 주춤했던 것은 코로나 때 워낙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바꿨기 때문에 노트북도 그렇고요. 그런 세트 수요가 지금으로서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높은 기저로 대부분의 제품군은 감소폭이 좀 명확하죠. 노트북, TV, 태블릿, 스마트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지난해 고점 대비 꽤나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죠. LG전자가 50%, 삼성전기도 최근에 조금 올라왔음에도 34%, LG이노텍이 양호했죠? 16%, Y솔은 50% 빠졌고요. 세코닉스 40%, 파트론, 심텍, 인터플렉스, 아비코전자 등등의 종목들이 밀려났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그나마 최근에 올라오며 낙폭을 줄인 거고요. 드는 생각은 IT 부품주들이 기술력과 실적이나 성장 동력과는 정말 무차별하게 다 같이 밀렸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그러면 하락이 정당했는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업이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한금융에서는 일단 실적 시즌에 대해서 미리 좀 예상을 해본다면 서프라이즈 반, 쇼크 반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프라이즈 쪽에서는 애플 밸류체인, 그리고 말은 많지만 DDR5, 그리고 기판 쪽이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쇼크 쪽은 삼성전자 무선 밸류체인과 중화권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쪽을 결국에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폴더블, DDR5 기판, 그리고 AR, VR 기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가장 임박한 폴더블 쪽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요. 글로벌 폴더블 기기 출하량은 작년 700만 대에서 올해는 130% 정도 증가한 수치로 1,600만 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폴더블 시장에서는 지금 90% 압도적인 점유율은 삼성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신제품이 8월 1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출하량으로 세트 업체들을 좀 보면, 세트별로 보면 노트북이나 TV, 스마트폰은 다 줄어드는데 글로벌 폴더블 출하량은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럼 폴더블 대표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 아는 그 종목들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KH바텍, 힌지 쪽이나 기판 쪽이 될 텐데요. BH와 인터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PBR 한 배 정도 언저리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생각했을 때는 꽤나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신한금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폴더블 관련주 뭐가 괜찮습니까? 질문을 좀 드려볼 거고요. 신한에서는 DDR5와 기판 쪽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언제 반등할진 좀 모르겠으나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나 내년에 살 거 아닙니까? 라면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의 이야기 해놨고요. 주가 하방이 제한적이다라면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네. 금요일 저희 장중에서도 나왔던 이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도 올랐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주말 사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동아재질 등의 종목들이 이럴 때마다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기아, 실적 이후 여전히 증권가 리포트 쏟아지는데 더 봐도 되는지 AS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 담고 달려보겠습니다. 전략 챙겨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장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결국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찌 판단하시는지 이번 주 저희 주요 변곡이 너무 많잖아요. 네. 실적부터 일정까지. 지난 5월 24일인가 25일인가 스냅이 갑자기 가이던스 제시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특히 구글 MS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것을 재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스냅이 거의 한 30%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고 구글이 그날 한 5에서 6%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많은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일회성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마음에 들진 않지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약간 그 스냅 약간 노이즈가 있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앞두고 있죠. 뭐라 그럴까요?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 MS 다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은 두 개의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약간 인플레이션은 고점이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원자재 시장 다 폭락이 나왔고 6월 달에 관련된 그 물가 지표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반대로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신다면 전부 다 경기 침체를 알리는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듯한 그 좋지 못한 지표들이 발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물가와 침체 사이라는 네. 타이틀로 언론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곧 있을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목요일 새벽이고 미국 시장으로 치면은 이제 수요일인데 FOMC가 어떻게 이제 금리를 결정할 것이냐. 금리는 저는 0.75% 이상 올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 파월의 그 발언이 여전히 그 물가 쪽에 잡혀 있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약간 생각 염두에 놓고 있느냐 요 두 개 사이에서 어떤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슈들은 이미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그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혹은 뭐 MS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구글 같은 기업들은 한 번도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망가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점진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계속 홀딩하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다음 섹터도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쪽입니다. 네. 경기 방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뭐 수출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꽤나 있어요. 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올해 시장 대비 꽤나 상승률이 좋은 상황인데 더 갈 것인지 간다면 뭘 사야 될지요? 뭐 방산주들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 충분한 조정, 네.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조정이 같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조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폴란드가 25조대로 그 우리나라 방산 수입을 확대시켰죠. 깜짝 놀랐습니다. K2 전차만 하더라도 한 그 17조 원대로 엄청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우 전쟁 때문에 좀 오래된 무기라든지 장비들이 다 소진이 되고 새로운 무기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 무기 수출이 한 170% 정도 증가했는데 한국의 무기 수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2.8%대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수출이 한 100억 달러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적자를 보면서 판매를 했다라면 지금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로템이 K2 전차 단일 무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해줬고 또 KF50 등 그 수십조 원의 무기 수출도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수출을 잘하느냐?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군하고의 연합 훈련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부대라든지 미군에 약간 적합한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가 그럼 유럽에서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비행기 잘 만들고 하는데 왜 독일 같은 경우도 무기 잘 만드는데 왜 이걸 안 쓰냐 하지만 결국에는 나토 아니겠습니까? 나토는 미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국가들도 미국의 그 무기를 더 많이 쓰는 아이러니한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됐든 무기도 좋고 또 미군 부대하고 어떤 연합훈련을 할 때도 바로 그 확인된 제품들이다 보니까 좀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 로템 어찌됐든 뭐 단일 수주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금요일에 많이 오른 건 부담감이 있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눌림목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L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을 요즘 창희 대표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키트주도 그렇고 좀 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승부사 기질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오른 현대 로템이지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고 LIG 넥슨도 얘기해 주셨어요. 가성비 조금 좋은 게 또 한국 무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수출하기 좋은 우호적 환경이라는 점도 오늘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도 저희 같이 이어나가 볼게요. 자, IT 부품주 쪽이요. 언제나 IT 쪽 얘기 저희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압축해서요. 다음 달에 있을 삼성의 폴더블 폰 앞두고 폴더블 관련주들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네. 괜찮게 볼 종목이 있을까요? 뭐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뭐 금요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품 소재주들도 조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찾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G폴더 4가 출시되고 있죠. G폴더 플립은 3가요. 폰가가 또 공개를 앞두고 있고 해서 이 폴더블 폰 시장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에요. 뭐 중국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제품 비교해 보면은 형편없고요. 오히려 가격은 더 비싼. 그래서 뭐 누가 쓰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말에 출시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그 기술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삼성을 주도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IT 제품 중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2024년, 25년까지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는 게 이 폴더블 폰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또 관련해서 또 초도 물량이라든지 또 인기가 좀 많은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약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한 최근에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좀 올라오고 있지만 BH 같은 경우도 어떤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다만 아주 높은 상승은 아니고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IT 제품 관련된 부품들이 다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가 딱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그래도 좀 반사이 전통적으로 강자의 역할을 했었던 게 인터플렉스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도 조금 더 주가의 탄력성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8월 말 죄송합니다. 7월 말 8월 초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 좀 이슈가 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폴더블 관련주들은 2019년도부터 삼성이 폴더블 내놓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신작 임박해서 좀 올랐다가 신작 나오면 또 내려가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신 두 종목 저희 기억해 볼게요. 자, 차기스픽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브리핑으로 해볼까라고 하다가 차기스픽이 이거여서 오 하고 뺐어요. 네. 원통형 배터리. 사실 뭐 리비안이나 테슬라나 판매량이 견조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뭐 TCC 스틸 그리고 캡 업셈블리 만드는 업체가 어디였죠? 캔 만드는 뭐 여러 상신 이디편. 네, 상신 이디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뭘 사야 돼요? 네, 요즘에 2차 전지 쪽도 계속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한쪽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못 오르는 쪽, 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쪽 이것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좀 빠르게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시장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가보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안정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저렴한 게 어떤 건가? 라고 완성차 업체들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대량 생산도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원성용 배터리가 조금 시장의 타겟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도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하겠다. 일부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루션은 뭐 최초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시장이 금방 좀 이제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금방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로 변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추세를 살아가서 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원통형 배터리에 약간 최적화됐거나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아까 BMW라든지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련된 차량 출시를 더 확대시킬 수가 있고 그럼 캐파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시 EDP 같은 경우 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계속 한 18,000원, 2만원대 돌파 시도하고 있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뭐 2만 한 4, 5천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TCC 스틸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 행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슈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추세 자체가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뭐 어쨌든 지금 가격대보다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으로 간다라면 한 10에서 15%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죠. 상신 EDP와 TCC 스틸 원통형 배터리 주자들 잘 가주길 바라봅니다. 그동안 뭐 하락이 원통해서 네. 이렇게 올라가 주네요. 자,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왠지 커버 안 해주실 것 같고 현대차, 기아 쪽은 워낙 자동차 긍정의 얘기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실적 나왔어요. 네. 어찌 보면 재료 소멸일 수도 있으나 사실 증권사에서는 막 목표가 3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쵸. 현대차. 더 보이죠? 더 보여줘. 뭐 지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몇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미 막 이거 다 반영된 걸까 봐요. 반영됐으면은 지금 YOY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를 나는데야죠. 아직도 연간 수익률을 치면 마이너스예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을 합친 게 거의 6조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때도 뭐 대장주 현대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모아가시거나 좀 없으신 분들을 사야 되는 것이지 뭐 그전처럼 뭐 막 계속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자동차 섹터만큼 매력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긍정의 시각을 주시네요. 뷰가 바뀌실 때 꼭 저희에게 네.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시간 많이 내서 저희 달려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